자, 부메랑을 맡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조국 후보자가 김민지 기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적선동인가요? 그 사무실에 출근했죠? 네, 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에 오늘도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부터 또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조국 아하. 전 수석을 만났습니다. 저렇게 텀블러를 들고 이제 텀블러 오늘 출근하는 그런 들었네요? 모습을 보이시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짧게 본인의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짧게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말은 맞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주 지명 이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제도 기자들이 저 출근길에 갔었잖아요. 그랬죠. 사실 어제는 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좀 강하게 이제 뭐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끝내 말을 아꼈었잖아요. 예. 기자들이 좀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저렇게 짧게라도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달 말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어차피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하더라도 임명 강행할 것이 뻔한데 이런 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 보이콧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하루가 다르게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새롭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세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세 분이 착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국 오늘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보시죠. 장관 지명 이후로 조 후보자께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눈에 띄게 확 중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김 교수님, 일전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많은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이제 국무위원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책임의 엄중성들 생각해보면 그동안 했던 것과 달리 이제 SNS 활동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그 뒤로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일말의 의구심을 갖는 건 민정수석에 2017년에 처음 임명돼서 활동을 시작할 때도 초기에는 SNS를 접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결국 못 참고 또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에 또 서울대 교수 시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번씩 안식년이다, 뭐 논문을 써야 되겠다, 책을 써야겠다, 당분간 SNS를 안 한다 했다가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마지막 다짐이길 바라고 법무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제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업무를 볼 때는 SNS는 자제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 의원님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법무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마 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청문회에서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네.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설사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마음속에 굳히고 있다 하더라도 여론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정말 꼭 임명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
오히려 이게 더 지금 대중의 관심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주제의 제목이 부메랑을 맞는 조국 후보자 아니냐 이런 제목이었는데 김민지 기자, 조국 후보자의 8년 전 스스로 쓴 뭔가의 글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SNS 한 이용자가 본인의 부모님을 서울 놓친네라고 표현하면서 이분들 설득이 힘들어서 선거 당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온천을 예약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로 진짜 효자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노인의 투표를 막은 것을 뭔가 칭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조국 전 수석은 이제 박원순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수 개념 어르신은 10번을 찍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글도 있는데요. 이 10번 후보가 바로 박원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를 그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아하. 사람들이냐 하는 지적이 이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저게 이제 8년 전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8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양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네. 인사청문회에 선 후보자는 거의 죄인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과거가 네. 논란거리고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게 이제 노인 폄하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인 폄하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신분은 그냥 대학 교수일 뿐이었고, 자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개인 SNS에 달린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리트윗. 네. 농담성 댓글에 농담성 또 다른 댓글로 주고받은 건데, 이걸 문제 삼아서 노인 폄하다. 이거는 지나친 전 침소봉대라고 보고, 예. 개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겠죠. 당시에 조국 후보자께서는. 때문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이 어른들에 대해서 본인의 또 지지 선호를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한 걸 뿐이지 예. 노인 일반을 폄하하거나 과거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노인 폄하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대표적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예, 예, 대표께서 어르신들은 뭐 투표장에 안 가셔도 된다. 당시에 직책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어요. 당의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인 폄하 논란을 비켜갈 수 없지만 자연인 이 조국 교수가 SNS상에서 네티즌들하고 저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 정도를 노인 폄하라고까지 한다면은 저거는 지나치게 좀 과잉된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럼 2011년 역시 8년 전인데요. 그 조국 지금 후보자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고환다라는 저서에서 조국 후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씨 등은 이제 당시에 뭔가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사람 등은 준마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모자란 조랑말급이다. 이게 좀 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글쎄 저 조랑말급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지금 야당이나 그다음에 또 이 조국 수석의 이제 과거의 어떤 행적을 지금 뒤지고 있는 모든 언론 기자들이 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과거에 저 트위터하고 SNS 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뒤지는 일단이 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개각 때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 후보자도 몇 년 전에 했던 맞아요. 그 SNS 글 네. 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아마 조국 전 수석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이런 논란거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2011년 이 당시는 2012년에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선 후보급에 대해서 이제 일단 깎아내린 듯한 발언을 좀 한 거거든요. 예. 물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뭐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문캠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관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형적인 폴리페이스였던 거죠. 전형적인 폴리페이스였다. 당연하죠. 아까 2011년 어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저런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곡해될 듯한 발언한 것도 아주 열심히 박원순 당시 후보의 시장 선거를 사실상 캠프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열심히 뛰었죠. 예. 2012년 대선 때 열심히 뛴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지지 연설하고 사실상 캠프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폴리페서란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해서 이제 같은 당에 있는 다른 후보군들을 예. 특히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김근태 전 당회장을 조랑말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저분이 과연 진보 진영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예. 준마는 아니다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준마라고 지금 조랑말급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말에 과도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일 것이다. 조만간 모든 각 언론과 인사청문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SNS에 잊혀질 권리가 사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년 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세 분은 소셜미디어 활동 자주 하십니까? 좀 뭐 조심하셔야 될것 저도 같아요. 하긴 하는데요. 만약 장관 후보가 될 것 같으면은 예. 그 온라인 장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지난 과거를 납세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많이 나와도요 장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 지금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추미애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지금 이 조랑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표현을 조롱하는 써가지고 듯한. 당시 상임위원회가 거의 기억나네요. 발칵 예. 뒤집어질 정도였지만 통일부 장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그 캐낸다 하여 이것이 장관의 임명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현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보자로서 당신 결국 장관 될지 몰랐었죠? 그랬더니 몰랐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국 후보도 이 당시에 자기가 아마 그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못했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무슨 얘기 끝에 자기는 장관은 못할 거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예,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소위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제 다크호스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조랑말급 이런 식으로 비하하듯이 하는데 조국 지금 지명자의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지금 그 애정을 받는 그런 그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조국 그러면 곧 문재인 정권과 이제 등치되는 상황이 오면 과연 조국이라는 인물이 이 정부의 자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채로 남을 것인지 여전히 향후 3년 동안 이것도 그 조국 후보에게 예. 그 걸려 있는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있죠.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이제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국보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막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출근길에 아까 들으셨죠?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셨는데 장관 자격이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많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답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근데 이 산호맹 사건의 공방,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불을 지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황교안 그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이 산호맹이라는 이 조직이 과거에 독극물도 만든 조직이고 아하. 그런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 하는 건 가당치 않다 이러면서 불가론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산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빨갱이로 낙인 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황봉안 대표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뭐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에서는 아니 황교안 대표가 무슨 산호맹 예전에 조국 그 후보자와 관련해서 산호맹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적절한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호맹 활동 지금 그래픽 화면에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김 교수님, 저 산호맹 지금 저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가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거로 보이는데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을 당시에도 해방이 된 다음에 독립운동한 분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을 기리잖아요. 예. 그때 보면 좌파 계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이나 우파 계열 독립운동 사람이나 다 독립운동한 걸로 우리가 칭송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빼고 있죠. 예. 그럼 어쨌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산호맹 사건 관련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범죄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에 범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산호맹 핵심 관련자들은 이제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조국 수석이 관여했던 산호맹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전두환 독재 정권 때, 그러니까 80년 광주부터 87년 민주화될 때까지 요 7년 시기에 독재 정권의 탄압하에 있던 시기에 했던 민주화 운동은 진짜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특이한 건 민주화가 된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저는 대형 굵직굵직한 조직 사건이 생깁니다. 야. 산호맹이 대표적이었고 90년대 초반에 또 이른바 남조선 지역 노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선실 사건이 주사파의 큰 사건이 터지거든요. 이건 민주화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친북 사건이었고 사회주의 혁명 조직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결이 말씀. 다르네요. 이 부분은 아마 조국 수석도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수석이 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온 대로 정말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희가 광의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치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법률의 법질서의 확립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거에 십몇 년 전에 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거나 사회주의가 옳았다고 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만약 그게 아니고 그건 검사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그럼 조작된 거라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앰너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조국 그 후보도 양심수로 지금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된 후지만 이 산호맹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소위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그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산호맹이 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보면은 물론 그 조직 자체가 뭐 크거나 그런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조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폭력을 지금 고려하고 있었던 조직 아닙니까? 시도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인사라면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헌법적 가치,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치의 뼈대를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인사인데 과연 지금 그러면은 이 조국 후보가 과연 그 당시에 산호맹이 추구하던 사회주의와 아하. 우리가 지금 그 가치로서 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그 사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 조국 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될 때도 과거에 산호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새삼스럽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공안의 시각에서 본다면 용납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산호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반국가 단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됐고 관련자들이 다 사면복권됐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 과거 30년 전의 사건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이 공안의 시각이고 또 사상 검증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그런 예.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조국 지금 이제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공방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이름을 거론했다고요, 김민지 기자? 네,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 이름을 거론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 산호맹 사건을 왜 얘기하느냐? 왜냐면 김학의 사건을 뭔가 잠식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어떤 주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김학의 사건 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러한 것도 본인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저도 추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제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영선 중소기업부 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때도 맞아요. 박영선 장관 인사청문회 네. 자리였는데 반대로 황교안 대표 인사청문회 자리 비슷하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문제 동영상을 황교안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박영선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황교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답니다. 아하.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또다시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높다. 위치상으로만 본다면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차관 후보자인 사람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구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예. 이게 다수 국민들이 가진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번 청문회가 또다시 제2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청문회 장처럼 예.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 말씀 좀 저도 짧게. 잠깐 짧게. 예. 그 박영선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예. 거의 이제 황교안 청문회처럼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요번도 그렇게 하라고 마치 또 기뜸해 주듯이 가이드라인? 예, 김학의 차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는 그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의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전략? 예, 뭐 전략, 좋은 표현으로 전략이 지금 들어있다.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는 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무슨 네. 공수처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상당한 그런 어떤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박지원 의원 저렇게 조언하는 거 보면은 네. 바로 오늘 집단 탈당해서 뭐 대한연대 세력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셨는데 네. 진짜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색깔을 좀 드러내셔야 되고 예. 언제까지 조국 수석 옳다고 칭찬을 하면서 조국 수석 인사청문회 잘 빠져나갈 전술까지 지금 코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안의 야당을 좀 혼합해서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